자, 이제 본격적으로 벤젠고리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 여기를 보실 텐데요. 이것도 제목부터 딱 보시면은 친전자성이라고 먼저 딱 명기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친전자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방향족, 벤젠고리 같은 방향족 화합물에서만 일어나는 치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선의 종류가 변하지는 않고요. 그 끝에 붙어 있던 원소의 종류만 변하는 그런 반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반응들 역시도 친전자체가 반응을 주도하게 되니까 어떤 친전자체를 사용하는가 이걸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앞쪽에서도 알켄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 이런 거에서 친전자체의 종류를 배웠었죠. 그때는 양성자 친전자체,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친전자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레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친전자체들을 봤었는데요. 이런 친전자체들은 알켄하고는 반응할지 몰라도 알켄보다 훨씬 더 반응성이 떨어지는 게 방향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방향족하고는 얘네들을 반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대단히 느려서 여간에서는 반응이 잘 안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쓰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방향족 화합물들하고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반응성이 좀 더 좋은 친전자체는 뭐가 있을까 해서 여기에 친전자체들부터 만드는 방법들 요걸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첫 번째가 나이트로늄 양이온이 하나 있습니다. NO2 플러스라고 하죠. 이거는 진한 질산하고 진한 황산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반응할 때는 다른 용매를 아예 안 쓰고요. 진한 질산하고 진한 황산만 시약이자 용매로 아예 사용해서 다른 걸 아예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대로 반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한 질산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질산에 황산으로부터 H 플러스 하나가 산소에 가서 붙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가 물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물 분자가 만들어져 버리면은 요거는 이탈기로 작용할 테니까 옆에 원래부터 음전하를 가지고 있었던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 하나 넘겨주면서 물 분자가 이탈되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형 구조를 갖고 있는 NO2 플러스 양이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요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양성자 친전자체나 뭐 할로젠 친전자체 이런 것들보다도 월등하게 일단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강한 녀석이 중심에 있고요. 양옆으로 산소가 또 그 중심에 있는 질소한테서 전자를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질소가 매우 강한 친전자성을 띠겠구나. 그래서 얘는 아주 강한 친전자체다. 이 정도는 반응성을 가져야 그래야 벤젠고리의 그 안정성을 깨트릴 정도로 벤젠고리의 공명 안정화 에너지를 깨고서 그거를 이제 반응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일단 첫 번째 나이트로늄 양이온 하나를 소개했고요. 두 번째로는 설포늄 양이온이 또 있습니다. 설포늄 양이온은 진한 황산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SO3하고 H2SO4라는 걸 섞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 용액도 팔아요. SO3를 H2SO4에 포화시켜 놓은 용액을 파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발연황산이라고 해서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발연황산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연기가 발생하는 황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이 시약은요, 뚜껑을 딱 열어보시면 흰색 연기가 폴폴폴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근데 이제 그 연기가 굉장히 유독성, 아주 강력한 독성을 띠고 있는 그런 가스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발연황산이라는 거고요. 진원황산만 사용한 예가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앞에서 질산하고 황산이 반응했을 때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황산에서도 지들끼리 산을 하나 주고받고 해가지고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게 빠져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S에 플러스가 생기는데, 이 황원자는 어쨌든 이렇게 양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공명 구조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명을 하면은 황은 옥텟 규칙을 넘어서는 전자들을 주변에 가질 수가 있죠. 3주기 이상부터는 옥텟이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에 플러스가 걸려 있는 것 같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산소가 플러스를 가졌다 해도 실제로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파이 전자를 황한테서 산소가 쫙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황의 전자가 부족한 거니까 요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황이 친전자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친전자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공명을 했어도 이 황이 친전자성을 띠게 된다. 이것도 역시 NO2만큼이나 굉장히 강한
중심 원자가 어쨌든 산소족 원소이기 때문에 강한 친전자성을 띠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설포늄 양이온 친전자체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할로늄 양이온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갔네요. 자, 아무튼 X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런 건 거의 보기 힘든 애들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Cl2나 Br2를 Cl과 Cl이 결합하고 있는 거에다가 뭐 FeCl3라고 하는 이건 루이스산이죠. 루이스산 이런 걸 사용해 주시면은 Cl에 있는 비공유전성에 가서 탁 붙어버려요. 이게 붙어버리게 되면은 Cl과 Cl이 원래는 무극성이어야 되는데 여기로 FeCl3가 이렇게 딱 붙으면서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니까 시그마 전자가 강하게 치우치게 됩니다. 이때 요 Cl이 전자쌍을 가지고 턱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것이냐, Cl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이렇게 용해관에서 Cl 플러스 형태로 떨어져 나와서 완전히 해리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라고 보시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벤젠고리 같은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방향족들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 Cl의 시그마 스타 쪽으로 파이 전자를 이렇게 뺏어가면서 여기에 턱 떨어져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반응이 가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요거랑 비슷하게 루이스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 거의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B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Br2에다가 FeBr3 요걸 사용해 주시면 또 똑같이 전자쌍을 뺏어가고 얘가 Br 플러스로 벤젠고리 같은 방향족하고 반응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AlCl3나 AlBr3 이런 걸 사용해도 뭐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일단 나왔죠. 첫 번째가 NO2 플러스 친전자체 나이트로늄, 그 다음에 SO3H 플러스 설포늄, 그 다음에 X 플러스 친전자체. 이 세 가지가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친전자성 방향족 취한 반응의 친전자체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탄소족 그 친전자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냥 탄소 양이온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 더 나중이고요. 요런 밑에 있는 반응들이 더 우선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더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방식이 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앞에서 알켄 파트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알켄에다가 양성자 친전자체만 하나 딱 넣어줘도 파이전자 뺏어가 버리죠. 그럼 이렇게 해서 탄소 양이온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소 양이온도 벤젠고리에 있는 파이전자를 뺏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탄소 양이온만 만들면은 이 탄소 양이온은 일단 방향족 고리와 옥텟이 깨져 있으니까 이것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옥텟이 깨져 있으니까 이 탄소 양이온도 강한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 있다. 단 앞에서 배우신 NO2나 SO3H나 X 플러스에 비해서는 친전자성이 조금은 떨어져요. 하지만 벤젠하고 반응할 정도로 강한 친전자체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얘네가 앞에 있는 세 가지 친전자체에 비해서는 반응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알키랄라이드 제법에서 알코올을 산성 조건에 놔두면 이렇게 2차나 3차에서는 H 플러스가 OH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물 분자를 형성하면서 물 분자가 좋은 이탈기로 작용해서 이게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가는 SN1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 양이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나 더 마찬가지죠. 그래서 산촉매들만 사용해도 이렇게 알켄이나 알코올을 이용하면은 탄소 양이온을 만들 수 있고, 이런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이 벤젠과 반응할 수 있게 한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합성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수득률이 조금 좋지 않은 게,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딱 만들어졌을 때 만약에 용해간에 아직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알켄 같은 게 더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탄소 양이온이 벤젠의 방향족성을 깨트리는 파이 전자를 뺏어오는 속도보다 방향족하고 무관한 다른 파이 전자를 뺏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지들끼리 반응해서 이게 폴리머라이즈, 한마디로 고분자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수득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다른 알코올이 아직 반응하지 않고 용액에 남아있게 되면은
알코올의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서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산소가 하나 싹 들어와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버리면은 벤젠하고 반응할 일은 좀 없겠죠. 그래서 수동률이 떨어지니까 그걸 개선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동률을 높이고 더 깔끔하게 반응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대부분 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자, 그럼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냐 하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어떤 알킬 그룹에 CL이 하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AlCl3 이걸 넣어줍니다. 그럼 AlCl3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루이스산이죠. CL을 잡아 뜯어버려요. 얘가 워낙에 강한 루이스산이라서. 그러면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도 탄소 양이온에 용해간에 이런 알킬 클로라이드 같은 게 남아있다면 얘랑 반응할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얘네 둘이 반응한 일은 없겠죠. CL이 탄소한테 전자를 뭐 굳이 제공할 것 같진 않아요. CL-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대로는 뭐 그다지 반응 갈 게 없구나. 뭐 CL-가 있다고 해도 얘가 들어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아무 반응이 아니고요. 그래서 알키랄라이드는 오히려 탄소의 전자가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반응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동률이 밑에 있는 이런 다른 반응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높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과 유사하게 아실리늄 양이온이 또 하나 등장을 하고 있죠. 아실리늄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산무수물이면은 이런 작용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이 산무수물은 좌우 대칭인 구조를 주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실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CO 떨본드, 여기까지를 아실 그룹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여기 옆에 CL이 붙어 있는 거. 이런 종류에다가 좀 전에 보셨던 요 루이스산이죠. 강력한 거. AlCl3를 사용해 주게 되면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루이스산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 버려요.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 이 시그마 전자를 뺏어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인데, 요 시그마 전자를 뺏어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졌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옥텟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둘 다 똑같은 동등한 아실리늄 C하고 O의 3중 결합을 가진 이런 양이온이 만들어져요. 이게 요 부분 알킬 그룹을 제외하고 보면 일산화탄소랑 비슷한 구조예요. C하고 O하고 3중 결합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라서 이걸 아실리늄이라고 부르고요. 아실리늄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산소에 플러스가 띄어져 있지만 파이 전자를 산소가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탄소 쪽이 실제로는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친전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탄소 친전자체고, 위에서 사용한 이 탄소 양이온들도 탄소 친전자체고, 여기서 나온 아실리늄 양이온도 탄소 친전자체니까 이 둘은 비슷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5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방향족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친전자체라고 한다면은 이런 정도 5가지 종류만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전자체 이 5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벤젠고리에 붙일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별거 없어요. 뭐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제가 하나로 묶어서 나타냈는데, 이 A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요거를 친전자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배우신 친전자체 5가지 종류를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에 뭐 X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도 되고 NO2 플러스가 있어도 되고 탄소 양이온이 있어도 됩니다. 반응은 다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냥 벤젠고리 같은 방향족 고리가 하나 있을 때 여기에다가 친전자체를 하나 딱 넣어줘요. 그러면 친전자체가 일단 전자쌍을 뺏어가겠죠. 파이 전자쌍을. 자, 그렇게 되면은 벤젠고리에는 친전자체가 어떤 탄소에 한 군데 붙어버리겠죠. 이렇게. 자, 문제는 여기에 벤젠고리에는 수소가 다 하나씩 생략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친전자체가 붙은 자리는 수소하고 친전자체가 같이 붙어 있을 거고요. 요 파이 전자를 얘가 뺏어갔으니까 이 옆자리가 양전하를 띠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파이 결합은 2개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구조를 제대로 보시면요. 벤젠고리는 어쨌든 평면이니까 육각형 고리 구조가 평면으로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수소가 하나 있고요. 다 평면에 있는 거예요. 벤젠하고 똑같은 평면에.
이렇게 벤젠고리하고 똑같은 평면인데 친전자체가 붙은 자리만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렸죠. sp3예요. 그래서 평면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친전자체와 수소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옆에는 탄소 양이온이니까 탄소 양이온은 비어있는 p-오비탈, 그 옆에는 파이 결합이 있죠. 그러니까 p-오비탈, 그래서 sp2 원성을 그대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리만 sp3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모조리 sp2예요. 그러면 sp3에 있는 이 시그마 전자쌍들 중에서 친전자체가 전자를 뺏기고 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의미 없고요. 수소가 만약에 양옆에 있는 요 탄소 양이온이나 요 파이 스타 오비탈로 전자를 이렇게 빼앗기고 있다면 이 수소는 전자밀도가 매우 낮아지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 수소는 산성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앞쪽에 2단원에서 제가 탄소 양이온 바로 옆에 있는 시그마 전자 중에 하나는 수소들이 있다면 이렇게 전자를 다 뺏겨가지고 이 수소의 산성도가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물 분자 정도만 가지고도 이 수소를 뜯어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거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탄소 양이온 여기로도 전자를 뺏기고 그 옆에 파이 스타로도 전자를 뺏겨요. 그래서 양쪽으로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산보다도 제일 센 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붙어 있는 수소는 탄소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산보다 더 센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염산의 짝염기인 Cl-조차도 이 수소를 떼어낼 정도로 이게 염기로 작용할 정도로 얘가 워낙에 강력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전자를 양옆으로 다 뺏기게 되니까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벤젠고리는 이렇게 파이 결합이 있고 양전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수소는 산성도가 무지 높아져 있고요. 빠르게 공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명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양전하가 세 군데 자리로 비편제화 될 거고요. 그래서 파이 결합들이 계속 이동을 할 거예요. 이게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상태가 되었다가 수소가 전자를 빼앗기고 떨어져 버리면 뭐 Cl-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물만 있어도 이 수소를 다 뜯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를 뺏기고 떨어지면 다시 방향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벤젠고리에서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벤젠에 붙어있던 어떤 수소가 친전자체하고 익스체인지 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가 없으면 반응이 안 가요. 수소가 없는 자리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이 친전자체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여기다가 뭐 NO2를 넣었다. 그럼 NO2 플러스가 파이 전자를 이렇게 뺏어가면서 산소와 전자쌍을 하나 가져가겠죠. 그럼 이거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여기에 NO, O- 이렇게 여기는 여전히 플러스. 그 다음에 옆에 탄소 양이온 딱 생겼을 거고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공명을 하다가 이 자리에 수소가 하나 툭 떨어져 나가면 끝. 여기에 SO3를 넣었다. 그러면 SO3도 역시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거니까 황이 전자쌍을 이렇게 싹 뺏어가면 산소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요것조도 역시 벤젠고리에 양전하 발생하고 수소 붙어 있고 옆에 SO, O, OH 이렇게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 떨어지면 다시 방향족 되는 것이고 뭐 여기에다가 X 플러스 뭐 이대로 그대로 2를 X로 보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탄소 양이온 뭐 마찬가지 탄소 양이온 여기다 탁 넣어주면 여기가 탄소 골격이 붙을 거고요. 아실리늄 양이온 CO 3중결합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파이 전자를 이렇게 뺏어가자마자 산소가 가져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카본 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벤젠고리에 양전하 발생하고 여기에는 COR 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다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니까 이거를 뭐 시약별로 다 다르게 반응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것들 보시면요. 다 똑같아요. 이건 다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여기서 뭐 I 플러스 붙이는 방법도 나왔는데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BR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여기 반응식은.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생략해놨는데 요거 공명할 수 있다는 거. 요 파이 전자가 이렇게 공명하고 이렇게 공명하고 여기도 이렇게 공명하고 이렇게 공명하고 그래서 공명 구조가 꼭 3개 정도씩 딱딱딱 만들어지는 것으로 공통 반응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벤젠고리의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벤젠 그 자체에다가 친전자체를 붙이는 메커니즘을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의 한계점이라는 것을 꼭 배우셔야 돼요. 요거 이제 시험에는 비교적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에만 국한이 됩니다. 앞에서 그 나이트로늄, 그 다음에 설포늄, 그 다음에 할로제늄 이런 것들은 할로늄 양이온들은 붙일 때 이런 한계점이 없어요. 근데 오직 프리델 크래프트 한마디로 탄소 친전자체들, 탄소 양이온이나 이렇게 생겨먹은 아실리늄 양이온, 이 탄소 친전자체들이죠. 둘 다. 이런 종류들이 반응을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트로늄이나 이런 그러니까 질소나 산소족이나 할로젠 원소들보다는 친전자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성이 좀 약해서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반응들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은요, 공통적으로 루이스산, 강력한 루이스산을 사용합니다. AlCl3를 사용하든가 아니면은 뭐 BF3를 가끔 쓰는 경우도 있고요. HF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요걸 주로 사용하니까 이걸 잘 봐두셨다가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인지 아닌지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찌됐든 좀 다른 친전자체들에 비해서는 친전자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어떤 한계점이 발생하느냐 이런 거죠. 강한 전자 끌기 작용기, 여기선 EWG라고 하고 있는데요. Electron withdrawing group 이렇게 부릅니다. withdrawing group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EWG 전자를 끌어당기는 작용이다. 다시 말해서 이 벤젠고리에 일렉트론 withdrawing group이 붙어 있으면 벤젠에 있는 파이 전자 밀도가 여기로 다 끌려가서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져요. 그러면 외부에서 친전자체가 나타나서 이 전자를 뺏어갈 때 그냥 벤젠보다는 더 어려워지겠죠. 전자를 뺏어가기가. 그래서 반응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진 벤젠에서는 반응이 안 일어난다라는 얘기일 뿐이에요. 별거 없죠. 그러면 그렇게 강한 전자 끌기 작용기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겠냐 그 얘기인데요. 바로 이거죠. NR3+, 이거는 아예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도 친전자체도 양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서로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양전하끼리 반발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NO2, 이게 되게 강력한 전자 끌기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CN, CN도 역시 CO보다 더 강한 전자 끌기 그룹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sp 혼성 질소는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 센 거예요. 그 다음에 SO3도 역시 이렇게 SO 더블 본드가 두 개나 있고 옆에 OH가 또 있기 때문에 전자를 양쪽으로 다 잡아당기죠. 전자를 엄청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알데하이드나 케톤 종류들이죠. 카보닐기도 역시 벤젠고리, 여기 벤젠고리에 붙어 있다면은 벤젠의 파이 전자를 이렇게 잘 뺏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 에스터나 이런 종류들도 아무튼 여기에서 이런 벤젠고리에 이런 종류가 붙어 있다면은 반응이 일어나기 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다가 NR2도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NR2를 왜 추가해야 되느냐면은 벤젠고리에다가 여기에 만약에 NH2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을 하려고 메틸 클로라이드를 넣고 AlCl3를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Cl을 AlCl3가 뜯어내 줘야 되는데 이 Cl이 비공유 전자쌍을 루이스산한테 제공하는 속도보다 질소는 기본적으로 염기성이 있어요. 전자쌍을 제공하는 의이 이 17쪽 원소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전자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이렇게 아닐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아닐린 같은 경우에는 NH2 이렇게 되고 여기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여기에 AlCl3가 먼저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강한 EWG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NR2라고 하는 것들, 아닐린 종류들, 이런 종류들도 반응에서는 못 써먹겠구나, 이거는 반응이 안 가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류가 있으면은 앞에서 배우신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은 안 일어나요. 단
NO2 플러스나 SO3H 그 다음에 X 플러스 이런 거하고 무관해요. 얘네들은 이런 종류들이 다 붙어 있어도 워낙에 얘네들의 친전자성이 강해서 다 가서 붙어버립니다. 반응이 잘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직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이라고 하는 탄소 양이온, 아셀리늄 양이온들만 반응이 잘 안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알킬레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아실레이션은 아까 보셨던 산무수물하고 아실클로라이드 이런 것들 사용해서 아실리늄 양이온을 쓸 때가 이게 바로 프리델 크래프트 이게 아실레이션이거든요. 아실 그룹을 붙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알킬레이션이고요. 그러면 아실레이션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알킬레이션에서만 한계점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킬레이션만의 한계점은 뭐냐 그 얘기죠. 여기서처럼 뭔가 AlCl3가 Cl을 뜯었어요. 그럼 여기 탄소 양이온 생기겠죠. 이 탄소 양이온이 벤젠고리에 딱 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탄소 양이온이 딱 붙었을 때 요거 하나만 이렇게 싹 붙기를 바랬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이게 왜 붙냐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벤젠고리에는 원래는 수소만 하나씩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파이 결합 옆에 수소들은 파이 스타 오비탈로 어떠한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도 가질 수가 없어요. 시그마 결합 요거 평면에 눕혀져 있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붙어버리게 되면요. 벤젠고리가 이렇게 평면에 쫙 펼쳐져 있을 때 다른 자리는 다 수소들만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 자리에 만약에 CH3가 이렇게 잔뜩 붙어 있는 터슈리 뷰틸기 같은 거 아니면 CH3 자체가 붙어도 상관없고요. 이런 애들이 붙어 있다면은 이 시그마 전자가 여기에 있는 파이 스타 오비탈로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하기 시작해요. 전자를 밀어주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에 전자 밀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냥 수소만 붙어 있을 때보다 이런 게 알킬기가 하나 가서 붙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파이 전자 밀도는 뭐 조금이긴 하지만 오히려 전자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벤젠하고 전자 밀도가 살짝 높아진 벤젠 중에서 두 번째 친전자체가 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얘랑 먼저 반응할까? 요랑 먼저 반응할까?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다시 말해서 이거 100개를 넣고 요거 100개를 넣어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개가 한꺼번에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하나씩 반응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씩 이 벤젠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게 50개가 반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50개가 남았고 이거 50개가 생겼겠네요. 그럼 이거 50대 50, 1대1이죠. 그러면 둘이 농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친전자체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탄소 양이온 친전자체가 과연 얘랑 먼저 반응하느냐 얘랑 먼저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충돌 확률은 똑같아요. 그럼 얘랑 먼저 반응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붙어 있는 이런 다치환 생성물 때문에 다치환 생성물이 얻어지기 때문에 수득률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00% 가지 않고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두 개 이상 치환된 것들이 생겨버리니까 수득률이 좀 낮은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킬레이션 후에는 알킬 그룹이 EDG, 일렉트론 도네이팅, 한마디로 전자를 기여해주는 작용기로 작용해서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다란 탄소사슬 끝에 CL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요. AlCl3로 이걸 뜯어버렸어요. 여기를 뜯어내게 되면은 얘는 원래 이런 1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쪽에서 배웠죠.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갈 때는 옆에 차수가 높은 탄소 자리가 있으면 이게 수소음이온 이동, 다시 말해서 탄소 양이온 재배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배열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이 자리가 가서 벤젠에 붙는 것이 아니고 재배열 일어난 후에 이런 2차 탄소 자리에 가서 붙은 이런 게 주생성물로 나와 버리고요. 이게 오히려 부생성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하는 생성물을 얻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의 한계다. 그리고 프리델 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이건 알킬레이션이건 전부 공통적으로 한계점은 바로 이 앞에 있는 강한 EWG가
작용기가 붙어 있을 때 반응이 잘 안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아닐린 같은 것들은 저런 루이스산하고 먼저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반응이 안 가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반응은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저 뒤에 가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이나 아실레이션의 한계점, 이것도 시험에는 비교적 자주 다루는 내용이라서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